요즘 오피스텔 산다 혹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야만 한다, 이런 기사들이 또 뜨고 있죠. 뭐라 그래요? 지금 아파트가 넘사벽이라 오피스텔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이다. 아파트가 넘사벽이기 때문일까요? 그만큼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종부세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의 분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 뭐도 있어요? 집값 폭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피스텔도 오른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매를 노려볼 수도 있고,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팔아서 차익 남기겠다, 혹은 팔아도 차익도 못 남겼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금리 떨어졌으니까 오피스텔 투자가 활성화된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 봤더니 확실히 많이 늘었죠. 서울도 경기도도. 그래서 서울 먼저 들어가고 경기도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으로 오래 거주할 거다,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평생 여기서 혼자 살고 집값은 너무 비싸. 근데 오피스텔은 뭐가 돼 있다? 일단은 관리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풀옵션 이런 것들 굉장히 편하니까 난 그냥 오피스텔에 평생 혼자 살래, 이러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이거를 비싸게 팔아서 나중에 아파트나 이런 걸로 갈아타야지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왜냐? 일단은 팔기가 힘듭니다. 왜? 취득세가 비싸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심합니다. 자, 아파트와 나머지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즘엔 주택세에 들어가니까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차이점은 뭘까요? 아니, 아파트는 왜 다시 올라? 그럼 오피스텔도 계속 오를 거야, 낡아도. 아니죠. 아파트는 낡으면 재건축인데 오피스텔은 낡으면 재건축이 안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손해예요. 왜? 용적률이 이미 높으니까.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90년대식은 200% 넘을 테고 80년대식은 200% 안 되는 단지들이 많은데,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오지게 높다. 주차 대수는 말할 것도 없고 관리비도 엄청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시세 웃도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 더 비싸죠. 어떻게 나와요? 15억 분양가, 아파트는 13억 4,200인데 뭐 요런 데 말할 것도 없고, 동탄 같은 경우는 2배였죠.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에. 자, 그럼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파트는 반값인데 오피스텔은 비싸요. 그러면 첫 번째, 비싸다. 똑같은 평형대인데. 두 번째 뭐예요? 나중에 올라서 팔 때 황금성은 오피스텔이 더 떨어지죠? 그런데 차익은 더 적어요. 세 번째, 주거용이 아니라 수익용으로 쓰겠다. 비싸다는 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15억짜리 오피스텔이에요. 얼마 내줘야 될까요? 보증금 1억 내주면은 월세 거의 467만원 받아야 돼요. 오피스텔에 누가 저 월세를 주고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전세 넣고 차익 올리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죠. 누가 더 비싸게 사요? 옆에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는데.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싸지면 안 되는 거죠. 같은 평형대라도. 수익률 4% 기준. 주담대가 지금 4.6%니까 최고는 4%만 잡아도 이 정도다. 근데 오피스텔 누가 수익률 4% 보고 들어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률, 업자들 씨 부리는 거 보면은 오피스텔은 한 7, 8%는 늘 이야기하죠. 아파트 시세 넘본다. 아파트 시세 넘본다는 것 자체가 끝물이에요. 아파트가 지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아파트도 오를 것 같고 오피스텔 따라서 더 오를 것 같으면 사세요, 지금.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냐. 분양가가 15억 2,460만원인데 실거래가가 16억이에요. 그것도 분양권, 신축.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되다가 다시 떡상하는 계기가 있죠. 뭐 재건축.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열심히 감가상각한다. 그나마 살아남는 게 직주 근접하든가 역세권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좀 후져지면은 낮은 가격이라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좀 멀어지는데 후지다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대출 받아서 사면은 이자 낼 정도만 내놔도 안 들어와요. 100실 미만 오피스텔 요런 거 사라. 전매 가능하니까. 전매 돼요? 뭐 전매로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팔면 성공한 거고. 그런데 생각보다 안 팔린다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완판됐다. 문제는 지금이 굉장히 과열됐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번진 건데, 가격이 아파트만큼 나오면은 사실상 전매로 더 비싸게 해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굳이 오피스텔 왜 들어가느냐. 그런데 언론에서는 무조건 완화책은 좋은 정책, 규제책은 나쁜 정책 이렇게 만들고 있죠.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집값 잡을 게임 체인저다.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있나. 4인 이하 가구가 늘고 있는 현실을 했을 때 바닥 난방을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은 게임 체인저다. 왜? 난방 면적 허용해가지고 바닥 난방 되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지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취득세 4%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닥 난방이 잘 된다. 근데 난방비가 아파트보다 난방비 훨씬 많이 나와요. 관리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피스텔 보통 어디다 지어요? 상업지에 짓죠. 그리고 높은 용적률. 즉 높은 용적률인데 용적률만 높냐? 건폐율도 높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커뮤니티 시설? 개뿔도 없습니다. 뭐 있어요? 끼케야? 1, 2층 상가 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우기는 거지. 저거 완화된다고 해서 집값 잡을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저걸 통해서 어떻게든 오피스텔 가격 띄워보고 오피스텔의 시대가 온다 해서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홍보해서 팔아먹을 생각이다. 요것일 뿐이죠. 아파트 잘 나가니까 오피스텔 대박 행진이래요. 아파트 잘 나가요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투기꾼들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주춤하니 오피스텔이 뜬대요. 잘 나가도 뜨고 주춤해도 뜨고 유지돼도 뜨겠죠? 뭐만 하면 다 뜬대. 저런 걸로 신문 낼 생각 하지 말고 신문지를 나무젓가락에 잘 붙여서 연이나 날려라. 뭐든 다 뜬다고 하니까 연도 잘 띄우겠네. 다 뜬대요 다.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 잘 되는 데는 나오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오피스텔은 미분양 천지입니다. 조금만 입지 후져지면. 그런데 아파트처럼 주거지로 써라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지 지금. 오피스텔 경쟁률 고공행진이래요. 세종시. 아파트에 껴있는 오피스텔은 거의 뭐 아파트처럼 취급하고 들어가는 거긴 하죠. 거기다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뭐예요? 다 이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사고 있는데 요거 굉장히 웃기는 거죠. 아파트 2배 값인데. 상승률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떨어지면 거래 절벽되는 거는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부터 아작난다. 거래량은. 자 거기다가 그냥 사기. 어떻게 사느냐? 사기 당해서요. 사기 당해서 지금 매물 내놓고 있는 거야. 하나 남아있대요. 하나 남아있다는 데 치고 하나 남아있는데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파트는 그냥 기사 홍보 정도 하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길 가다 보면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만큼 분양하기 힘드니까. 부동산이나 뭐 블로그 하는 작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선물 싸들고 찾아갑니다. 우리 거 좀 팔아주세요. 많이 드릴게요. 아파트 한 1, 200 주면은 오피스텔은 많이 주면은 막 1000 막 이렇게도 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도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조장해서 팔아먹는데 그것도 위치 후진 걸로. 왜? 위치 좋은 건 나중에 지들이 샀다가 전매하는 인간들도 많으니까. 거기다가 설명도 똑바로 안 해요. 분양 상담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이 회사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브리핑 딸딸 외워서 하는데 잘 몰라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책임도 안 지고. 그 다음에 분양은 시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들 다 없어집니다. 한 채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한 하고 속으로 한 200채 정도? 채 남았습니다 이건데 한 채 남았습니다 이거죠. 속으시면 안 된다. 지금도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굉장하신 분이죠.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라고 막 계속 이야기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빌라 오피스텔을 팔아치우고 있다. 근데 빌라 오피스텔이 뭐가 많냐? 이게 많아요. 수수료가 2, 3천만 올라도 돼. 2, 3천만 올랐어요. 수익률 100%죠. 진짜 어이없는 소리죠. 세금 안 떼고 순수 내 손으로 들어와야 수익률 100%고 뗄 거 다 떼면은 엄청 많이 줄죠. 거기다 두 번째 뭐예요? 수익률이 무한 퍼센트로 만들어야죠. 왜? 빌라는 바지 사장으로 받으면 되는데 미쳤다고 저걸 해요? 미쳤다고 한 1000만원, 2천만원 갭투기 들어가요? 빌라 사면은 굉장히 큰 애물단지를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도 역시 큰 차이 없을 테고. 왜? 일단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였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 대체지로 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요로 산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전세가 들어가 있다. 내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사요? 그렇다고 전세 나가는 시즌에 정확히 구해지냐? 그렇진 않죠. 그렇다고 전세를 비워놓냐? 1000만원밖에 없다며.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오피스텔 빌라 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본인한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기꾼이고. 거기다가 지금 오피스텔 전입신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전입신고 안 받아주는 오피스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안 받는다는 이유 뭐예요? 주택수 포함 안 되게 하려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인 것처럼 주택수 포함 안 되게 해서 종부세 안 내려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 몇 년 전부터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입신고 안 되면 대항력이 없다. 오피스텔 산 사람이 당신 전세금하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경매 나오더라도 당신한테 돌아갈 돈은 없다. 결론 뭐예요?
오피스텔 사라 물리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있으면 보통 뭐 사요? 감가상각? 오피스텔이 더 심하죠. 그 다음에 취득세 오피스텔이 더 심하죠. 다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비 오피스텔이 더 심하죠. 나중에 재건축 가능성 오피스텔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한 30년 있으면 되죠. 누가 오피스텔 사냐? 아파트 사지. 그러면은 옆에 아파트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시세는 계속 오른다고 해요. 당신은 팔 수 없습니다. 큰 애물단지 떠하는 거예요. 거기다 오피스텔 전세 조심하세요. 전입신고 안 되는 전세에 놓으면은 사기 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굳이 들어가시겠다면 들어가시는 건데 뭐 싸게 해준다. 당신한테 대항력은 없어요.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